반갑습니다. 얼굴 읽어주는 남자 간호쌤입니다. 저 오늘 또 금쪽이 제가 방송을 좀 보고 얼굴 읽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이 가족에 대해 구성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죠? 먼저 어머니, 아버님 얼굴을 좀 읽어드리면 아버지부터 볼게요. 아버지는 이마가 M자 이마예요. 좀 마지상이죠. 인정이 많고 M자 이마는 철학적이다, 예술적이다, 인정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M자 이마를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명궁, 미간이 넓어요. 이 미간이 넓은 사람들은 마음이 넓습니다. 눈두덩도 넓어요. 전태궁이라고 그러죠. 눈두덩도 넓기 때문에 후덕하고요. 마음이 넓어요. 뭐 구차하게 따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봤을 때는 인정도 많네. 입술도 두툼하네. 입술이 두툼하니까 정이 많으신 분이네 참.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싸움 한 번 안 했지 싶은데. 양반이에요. 전사는. 네. 방송 보니까 아버지 막 화내고 하는데 무슨 소리고 하시겠죠. 아이고. 얼굴을 이거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보이는 대로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보고는 아버지는 과거에 뭐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 이런 분들 상담하러 오시면 묻지는 않겠죠. 양반이시네요. 근데 어머니는 보면은 제가 어머니 어떻게 어릴 때 어떻게 사셨어요? 힘들게 사셨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눈이 이렇게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근데 눈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푹 꺼지셨어요. 예민해. 여기 지방에 살이 없다. 예민한 눈인데 이거 대충이 없어요. 따지고 뭐 따져서 성부 봐야 되고 뭐 자기 속 시원할 때까지. 근데 그걸 저는 어머니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좀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식에 대한 욕심이 많죠. 자기가 사랑을 못 받았고 어렵게 살았고 이분 환경이 뭐 부모님 중에 뭐 한 분이 돌아가셨던가 지금 어릴 때 뭐 부모님 곁을 떠났던가 이런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유롭게 못 살아요. 자기가 뭐 신문짜리 하나 따지면서 쓰고 살아야 되니까 예민하게 사셔서 고생 많이 하고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식한테 대한 욕심이 엄청나신 분이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니까 다르지 않았어요.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죠. 이런 예민함을 가진 어머니 잘못한 남자들 잘못 만나면 집착 가져가지고 어머니 인생을 좀 힘들게 사셨을 텐데 이런 어머니를 잘 상처를 덮어주고 잘 감싸주고 안아주신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대신 성격이 되니까 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안아줄 수 있어요. 이게 상반되니까 얼굴이 상반되니까 궁합이 맞죠. 이런 어머니는 이런 아버지를 만나야 돼. 남자를 만나야 살 수 있어. 비슷하면은 따지고 들어서 못 살아. 막 둘이 막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화를 내고 아이한테 막 무섭게 한 건 보시면 알아요. 우리 그때 아버지하고 비교하면 이분 완전 양반이에요. 예, 엄청 우리 아버지는 뭐 손부터 막 중부터 날라왔으니까 이렇게 뭐 컸는데 우리는 이 아버지는 양반이죠.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왜 애들한테 화를 내느냐? 엄마한테 유일한 편은 자기 편은 아버지거든.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해줬기 때문에 뭐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해주시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다 알 수 있어, 그죠?
그래서 방송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근데 엄마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건 아버지는 또 못 참아요. 그래서 엄마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엄마는 그걸 좀 이용하십니다. 아니 이 아이가 큰애가 저것도 애비가 저게 뭐 애비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그걸 듣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뭐로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 열받게 전투력을 불살라가지고 좀 잡아라. 나 힘들다. 당신 내 편이잖아. 내 편 좀 들어줘.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너무 나쁜 사람 되나? 근데 어머니가 결핍이 좀 있으셔서 그래요. 내 편이거든. 이 사람 내 편이거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도와줘. 자기 이거예요. 뭐로 얘기합니까? 아들이 아버지 욕한 게 뭐 좋다고 얘기할 일이 없죠. 그건 납득이 가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혼 좀 내라. 혼 좀 내라. 화를 확 나게 만드는 거죠. 이 아버지는 그 영문을 몰라.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를 힘들게 하니까. 그리고 그럼 네가 뭐 애비가 저것도 애비냐고 너도 자식이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엄마가 아버지하고 엄마의 관계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엄마가 그린 그림에서 알 수 있어요. 그림에서 알 수 있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버지 쪽을 고개를 돌리고 있죠. 유일하게. 보통 애들도 그림을 그리면 얼굴을 전부 다 정면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그린 그림에는 엄마 얼굴이 아버지대로 돌아가 있어요. 저는 뭐 그림 전문 치료사는 아닌데 그림은 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 막내 고개를 또 엄마 쪽으로 돌려서 그렸어요. 이게 형을 보는 것 같지만 엄마가 막내는 자기를 닮아서 그런지 나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지 막내 고개도 돌려놨죠. 엄마 쪽으로. 막내는 시선이 지금 엄마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그런 게 좀 나옵니다. 심리가.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막내랑 엄마랑 얼굴 똑같죠? 부모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엄마하고 얼굴 똑같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애들이. 부부는 살면서 닮는다. 이런 얼굴을 서로 보면서 식구 구성원들은 같은 표정을 짓기 때문에 닮는 거지. 얼굴이 닮게 생긴 것보다는 표정을 사이가 좋으면 표정을 같이 짓거든요. 그래서 닮는다 그러는데 얘 보면 완전 눈빛이 지금 나갔네요. 안타깝다. 얘는 눈이 가늘고 깁니다. 형은 눈이 가늘고 길어서 속마음을 표현을 안 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이 크면 창문이 활짝 열린 거기 때문에 속이 다 들여다보인다. 지나가는 사람, 우리 집에 창문이 다 열려져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집 다 들여다볼 수 있죠. 그럼 커튼을 좀 쳐야 되는데 부끄러우니까. 근데 가늘고 긴 눈들은 창문이 다 열리진 않아서 반틈만 열려 있어요. 그렇죠. 좀 속을 숨깁니다. 마음을 숨기고. 눈이 너무 큰 사람들은 그래서 다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자기 속이 다 보이기 때문에 다 드러내고 비밀 담보도 안 돼요. 눈이 큰 사람들은. 그래서 눈이 큰 사람들한테 비밀 얘기하면 안 돼요. 다 누설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눈이 다 이렇게 생겼다. 눈꼬리가 올라갔다. 불과 얼마 전까지 얘들 다 대장질을 했어요. 대장질을 했던 애들이에요. 지금도 반항하는데 이렇게 강하게 훈육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전까지 원하는 데 다 들어주다가 그게 언제게 얘들이 이제 공부하게 된 때부터겠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엄마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가 왜 이제 요즘 뭐 들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애들 반항심이 드는 거는 그렇게 된 거고. 눈꼬리가 아직 안 내려왔잖아요. 기가 안 죽었어요. 얘는 턱이 약해서 빨리 포기해버려요. 개기지를 못해 엄마한테. 그래서 뭐 잘못했어요 하고 자기 얼굴 때리고 막 엎드려 절하고 막
빨리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반항이죠. 더 버틸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자기 기준이 너무 세다. 자기 기준이 많고 욕심이 많다. 자식에 대한 욕심이, 바람이 많은 거예요. 엄마 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솔루션은 엄마만 받으면 돼요. 좀 그런가? 아버지 되게 따뜻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한마디에 다 눈물을 흘렸죠. 힘들었니? 이 소리에. 힘들었니? 이 소리에 다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 이 집의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절대로 엄마의 동요돼서는 안 돼요. 중립을 지켜줘야 돼요. 근데 솔루션을 받고 나서 대화를 하는데 엄마가 중간에 큰애 보고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엄마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주기는 나중에 하면 안 될까라고 아버지가 이제 태클을 걸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엄마 아빠가 다 두들겨 패면 말로 애들도 편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을 되게 점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아버지를 그냥 자기 편으로 만들어갖고 애들을 갑자기 훈육을 빡세게 해버리니까 애들 견디지 못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 건데 자 애가 입을 다물 것 같아. 아버지가 이제 애들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엄마는 울어버립니다. 자기 유일한 편이 자기 편을 안 들어주는 느낌을 가졌고 엄마 또 외로워지고 또 막 과거 상처 올라오고 막 울게 되고 힘들게 되고 뭐 자기 편 안 들어주면 대화 안 된다 하고 벽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것 딱 하고 투정 벌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엄마를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상처가 제일 많다. 그래서 여기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엄마예요. 문제는 눈썹은 올라갔는데 눈은 처져 있다. 내 주장이 너무 강하다. 나는 주장을 세우는 사람이다. 내 주장을 막 주장하는 사람이다. 내 생각을.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된다. 눈썹이 올라갔으면 눈꼬리가 올라가든지 눈꼬리가 내려왔으면 눈썹도 내려오든지. 근데 이게 지금 이 언밸런스 났단 말이에요. 주장은 가는데 하지는 못한다. 늘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가족의 지금 열쇠는 아버지가 쥐고 있고 아버지는 굉장히 애들한테 따뜻하게 다시 대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엄마가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비슷한 말을 많이 하게 되지 싶은데 문제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금쪽이가 발생하는 건 원인이 뭡니까? 부모예요. 부모가 키운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 있다고 이렇게 보면은 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열받죠. 보면 열받는데 그게 부모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돼요. 학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는데 다른 학원으로 보내들라 바꾸면 되는데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교육을 잘 못한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교육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모가 다시 배워야 되죠. 자각을 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물어요. 엄마, 야 너희네들 잘 봐.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다시 물어볼게. 엄마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과거를 서러움을 막 토해내겠죠. 아이들도 그거 알아야 돼. 저봐, 엄마가 저렇게 힘들게 사셨잖아. 너희들도 그래서 엄마가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줘. 그 엄마도 그런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원한을 아이들한테 다 풀지 마세요. 그 욕심 자기한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그 꿈을 아이들한테 대신 대리만족으로 그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서로 고백을 하고 난 다음부터 엄마가 그 드리는 솔루션대로 아이들한테 자기 기준대로 요구를 안 하면 돼요. 그럼 애들은 금방 치료가 돼요. 치유가 되기 때문에 애들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애들은 미성년자잖아요. 아직 덜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애들은 지금부터라도 훈육을 잘 하면 돼요. 교육을 잘 하면 되는데 엄마는 다 큰 성인이잖아, 성인. 그래서 성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가르칠 수가 없어. 자기가 자각을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그걸 깨우치고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고 내가 욕심을 많이 냈구나. 그러면 그 욕심 다 내려놔야지. 그래야지 애들이 자기가 앞으로의 계획을 잡아요. 눈이 가늘고 긴 애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는 애들이거든요. 눈이 동그랗고 쌍꺼풀이 있으면은 말을 합니다. 피자 먹고 싶어, 통닭 먹고 싶어, 나와 놀고 싶어, 추워, 더워, 나 지금 짜증나,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이런 애들은 눈이 가늘고 긴 애들은 표현을 금쪽이들 보면 쌍꺼풀이 없이 눈이 가늘고 긴 애들이 많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공통점이 있나? 저는 그런 연관성이 좀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연구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어머니가 좀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아이들한테 자기가 살아온 그 과거에 빗대서 욕심을 내지 마시라. 자식 걱정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 이분은. 그래서 이 좋은 아버지한테 따뜻함을, 아버지는 계속 좋은 역할을 하시고 엄마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 정확하게 몇 가지만 딱딱 정해주시고 그 뒤로 아이들한테 맡겨주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우리 아이는, 나는 벚꽃나무로 태어났지만 우리 아이는 뭐 각기 다른 라일락 나무가 있고요, 장미꽃 나무가 있고요. 집에 구성원이 4명이면 다 달라요. 내 뱃속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다 다른 애가 태어납니다. 무슨 나무가 될지 모른다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색깔의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열매도 맺을 수가 있고. 엄마가 계속 나무 쳐다보면서 벚꽃, 라일락 나무 쳐다보면서 벚꽃이 피기를 바라면 꽃을 못 피우겠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인상학적으로 오늘 또 금쪽이들 한 가족을 또 풀어보았습니다. 얼굴 읽어주는 남자 모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